Up in the sky, look! It's Aronian, it's Handex, it's Onion, no, it's Hippolaya! Faster than Cyberleka, more powerful than Byungshin TV, able to lift Levitran with a single watch. This amazing nurse from Hero Planet, Hippolaya, provides rewatchable reviews and never-ending comments for truth and justice of superheroes. Along with Unya, the man of iron, and the Handex, the man of metal. Here today, Aronian finally stops his disguise as a mild man of Hippolaya reporter and becomes a fan of steel. Let's check whatever happened to the Red Suns who has everything all-star as Kingdom comes. Please welcome one and only the marvelous detectives of superheroes, 히플라야. 히야 히야. 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어떻게 드디어 슈퍼맨이 개봉을 해서 슈퍼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핸드엑스님과 운현님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슈퍼맨 옷을 안 입고 왔습니다. 그러네. 부터 뭐 이미 핸드엑스님이 지금 웃고 계셔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자, 먼저 멤버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핸드엑스님,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이거는 오늘 어떤 방송이 될지 진짜로 그래 이미 화가 너무 나 있어 아로니아님이. 이거는 뭐 우리가 예전에 아로니아님을 레드랜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오늘은 슈퍼맨이 안 앉아 있고 레드랜턴이 앉아 있나 봐. 큰일 났네. 일단은 할 이야기들이 되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다들 진짜 청취자분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음식 진짜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되게 고맙다, 감사하다. 사실 팬으로서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렇게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누군가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막 이걸로 돈을 막 왕창 벌고 있진 않지만 해서 이런 히플라야 크루가 있다는 게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단순히 이제 듣고 댓글 달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슈퍼히어로 너드 토크를 할 수 있는, 내 기준에 있어서 우리 정도 수준의 유튜브는 없다. 뭐 한 명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한 명 한 명은 있어도 이렇게 집단으로 너드 토크를 왕창씩 하는 이 정도 수준은 정말 유일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 팬분들은 너무나 갈망하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너무 고마운 시간이라 생각하고, 언젠가는 정말 가능하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동시에 떠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해갖고 좋죠. 슈퍼맨은 정말로 히플라야가 너무너무 기다려진, 제가 히플라야를 하긴 하지만 저조차도 너무 기다려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번 운현님 인사 듣고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독하구만. 안녕하세요. 히플라야 영매나 운현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영화를 오늘 봤어요. 이제 한 3시간 전에 보고서 사실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서 뭐 살짝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단톡방에 얘기를 했더니 아로니안이 걱정하지 말래.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일단 그 말 한마디에서 어떤 길인지는 제가 짐작은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뭐 아까 이제 핸델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해요. 제가 뭐 이제 또 생각이 나서 우리 지난 녹음이 언제였지 하고 봤더니 2달 전에 썬더볼츠를 이제 업로드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뭐 일도 바빴던 것 같기도 하고, 날씨도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정신없이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근데 그 중간중간 이제 슈퍼맨 예고편을 보면서 저는 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슈퍼히어로의 근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슈퍼맨일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슈퍼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그냥 좀 어, 한번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스탠스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들을 얘기해 볼 텐데, 왜냐면 저는 아직 슈퍼맨이라는 존재, 그 캐릭터에 대한 게 규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아로니안이 레드랜턴이 된 것 같으니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즐거운 녹음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는 마무리 멘트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운현님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한 게, 이게 슈퍼맨이 오래된 캐릭터잖아요. 80주년 그렇죠. 예. 여러 뭐 매체에서도 작가들도 각자 다 해석이 다르고 팬들도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만의 해석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너무 나만의 슈퍼맨을 고정시켜 놓고 이 영화를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좀 그러면은 좀 이제 그 뭐 그냥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냥 우선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내가 평소에 하는 그렇죠. 것처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뭐 리뷰를 보시면 판단은 뭐 세르파 분들 청취자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한번 영화 소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슈퍼맨은 2025년의 세 번째 슈퍼히어로 영화로 올해 유일한 DC 히어로 영화이며 2013년 맨 오브 스틸로부터 12년 뒤에 나온 슈퍼맨 솔로 영화 신작이자 10번째 슈퍼맨 솔로 영화입니다. 또한 잭 스나이더의 DCU 체제가 아닌 제임스 건의 DCU 체제의 첫 영화이며 DCU의 첫 번째 챕터인 갓잼 몬스터즈의 첫 영화이기도 한데요. 가오갤 시리즈의 감독 제임스 건이 각본을 집필하고 감독을 맡았으며 프로듀서에는 제임스 건과 같이 DC 스튜디오의 수장을 맡은 피터 사프란이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슈퍼맨 레거시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으나 첫 출발하는 영화에 레거시, 유산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여 결국 슈퍼맨이란 이름으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DCU의 리부트이다 보니 많은 인물들이 새로 캐스팅되었는데요. 슈퍼맨 역으로 데이빗 코렌스웨시, 로이스 레인 역으로 레이첼 브로스나하니, 렉스 루터 역에 니콜라스 홀트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비스트로 활약했던 니콜라스 홀트는 마지막까지 슈퍼맨 역으로 데이빗 코렌스웨과 경쟁을 펼쳤지만 데이빗이 레이첼과 더 케미가 좋았고 사실은 처음부터 렉스 루터 역으로 연락받은 거라서 결국 렉스 루터가 되었다고 하죠. 참고로 니콜라스 홀트는 맨 리브스의 더 배트맨에서 배트맨 역으로 최종 오디션까지 봤지만 로버트 패틴슨에게 배트맨 역을 빼앗겼으니 렉스 루터를 연기할 때 아주 몰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스티스 갱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저스티스 리그 프로토타입도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 제임스 건 사단의 나단 필리온이 원작의 4대 그린 랜턴 가이 가드너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단 필리온은 원작 속 인기 캐릭터인 2대 그린 랜턴 할 조단 역으로 팬들이 더 선호했던 것 같은데, 이 제임스 건은 할 조단을 카일 챈들러로 가이 가드너를 나단 필리온으로 캐스팅했죠. 마담 웹에서 아냐 코라존으로 나왔던 이사벨라 메르세드가 호크걸을 맡았고 미스터 테라픽 역에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 다인으로 나왔던 에디 가세기가 캐스팅되었으며 메타모포 역에는 드라마 고담에서 빅터 자즈로 역을 맡았던 앤소니 캐리건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이들을 후원하는 로드테크의 사장 맥스웰 로드는 제임스 건의 동생 숀 건이 맡았습니다. 가오갤 시리즈에서 로켓을 맡았던 브래들리 쿠퍼가 조엘을 맡았고 안젤라 사라피엔이 라라 로르 반을 맡았습니다. 참고로 브래들리 쿠퍼는 이 영화의 렉스 루터 역에 논의되기도 했죠. 배우 프로이 테일러 빈스가 조나단 켄트를, 네바 하웰이 마사 켄트를 맡았으며 웬델 피어스가 데일리 플래닛의 편집장 페리 화이트를, 스카일러 기손도가 지미 올슨을 맡았습니다. 반가운 인물들도 새로운 배우로 들어왔는데요. 슈퍼맨에서 렉스 루터의 여자로 나왔던 이브 테시마커의 사라 샘파이오가 캐스팅되었고 루터의 오른팔로 나왔던 오티스
역에 테렌스 로즈모어가 캐스팅되었습니다. MCU의 크로스본즈였던 배우 프랭크 그릴로는 크리처 코만도스라는 DCU 첫 작품이자 애니메이션의 릭 플래그 시니어라는 역할로 아거스라는 실드와 비슷한 단체의 국장으로 나오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릭 플래그 시니어 실사화에 도전합니다. 이 배우 마리아 가브리엘라 데파리아가 영화 어소리티에 나올 초능력자 엔지니어로 등장하며 밀리 올콕이 슈퍼걸로 나와 훗날 속편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제임스 건 사단 배우들인 마이클 루커, 폼 클레멘티에프, 제니퍼 홀랜드 모두 슈퍼맨 로봇의 성우로 등장하며 제임스 건의 반려견 오주를 바탕으로 크립토를 3D 모델링했다고 합니다. 맨 오브 스틸 이후 슈퍼맨 솔로 영화 속편은 브레이니악을 악당으로 출연시키는 것으로 잭 스나이더가 고민했는데요. 망작인 배트맨 대 슈퍼맨이 개봉한 2016년에도 제작이 나름 준비 중이었고 2017년엔 매튜 본 감독이 속편에 대해 실제로 워너와 논의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가 성공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는 붕 떠버리게 되는데요. 미인파 6 폴아웃이 개봉하기 전에 감독 크리스토퍼 맥쿼리는 폴아웃의 배우인 슈퍼맨 헨리 카빌과 같이 애니메이션 억과 같은 느낌의 새로운 슈퍼맨 영화를 워너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하죠. 그러던 즈음 제임스 건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마블 스튜디오에서 잘리면서 DC가 급하게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에게 여러 아이템을 제안했는데 그중에 슈퍼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임스 건은 슈퍼맨이 너무 유명한 캐릭터라서 부담스럽다면서 더 수사이드 스쿼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임스 건이 케빈 파이기에게 형님, 제가 이제 DC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처음으로 해서 처음 알리는 순간 케빈 파이기의 첫 질문은 슈퍼맨 해요?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헨리 카빌은 계속 제대로 된 슈퍼맨을 만들고 싶다라고 어필을 했는데요. 하지만 워너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를 무시하고 정작 두 편의 각각 다른 흑인 슈퍼맨 작품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에이브람스의 흑인 슈퍼맨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클 B 조단이 제작하고 출연까지도 할 수 있는 HBO 드라마였죠. 하지만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HBO 맥스에서 공개된 시점에서 헨리 카빌 슈퍼맨에 대한 엄청난 여론의 반전이 생겼고 이 즈음 DC 필름스의 수장인 월터 하마다는 영화 플래시를 기점으로 헨리 카빌 슈퍼맨과 벤 애플렉 배트맨이 활약하는 무한지구의 위기를 영화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워너가 디스커버리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CEO로 데이비드 자슬라프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또 변하게 됩니다. 그는 월터 하마다를 무력화시켰고 무한지구의 위기 계획은 붕 떠버리게 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개선 장군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드웨인 존슨, 더락입니다. 그는 자신이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 블랙 아담에 마침내 헨리 카빌 슈퍼맨을 카메오로 등장시키면서 DCEU를 블랙 아담 대 슈퍼맨으로 굳이 따지자면 원작 월드워 3 느낌의 미래로 이끌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드웨인 존슨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당시 월터 하마다를 대신하게 된 워너 영화 전반을 관장하게 된 마이클 데 루카 부부의 역할도 있었죠. 헨리 카빌은 다시 슈퍼맨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여러 편의 영화에 나올 것을 시사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워너는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에게 슈퍼맨 속편 감독을 역으로 제안했으나 정작 맥쿼리 감독은 두 편의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제작하느라 스케줄을 맞출 수가 없었고 마이클 베이가 속편 감독으로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피키 블라인더스, 이스턴 프라미스로 유명한 각본가 스티브 나이트가 브레이니악을 악당으로 하는 속편을 집필했으나 워너가 거절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워너 디스커버리의 CEO 데이비드 자슬라프는 마이클 데 루카 부부가 워너 영화를 다 관장하는 것과 별개로 DC 영화만 관장하는 DC판 케빈 파이기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좋은 평을 받았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감독 제임스 건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제임스 건은 더 스쿼를 만든 이유라서 다시 한번 워너가 자신에게 슈퍼맨을 제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쿠아맨과 컨저링 시리즈의 제작자 피터 사프란과 제임스 건이 DC 스튜디오의 공동 수장으로 2022년 10월에 발표가 되고 이들은 DCU를 소프트 리부트하는
DCU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DCU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해 11월에는 제임스 건이 새로운 DC 영화를 작업 중이라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때 영화 플래시의 앤디 무스케티 감독이 슈퍼맨 속편을 하고 싶다고 밝혔고 헨리 카빌도 새로운 슈퍼맨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제임스 건이 슈퍼맨 속편을 집필 중이라고 밝히게 되는데 이는 팬들이 환호하는 소식이었으나 헨리 카빌보다 어린 25살쯤의 슈퍼맨이라는 소식에 팬들이 놀랐던 것이죠. 즉 제임스 건은 헨리 카빌이 아닌 다른 슈퍼맨 배우를 캐스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의 반응이 무척 다양하고 뜨거웠는데요. 헨리 카빌은 제임스 건과 만나 잘 대화를 나눴으며 다른 역할로 돌아올 것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여론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제임스 건은 집필하면서 슈퍼맨의 다양한 명작들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올스타 슈퍼맨과 슈퍼맨 버스라이트, 슈퍼맨 for All Seasons, 킹덤 컴, 내일의 남자에겐 대체 무슨 일이, 제프 존스의 브레이니악과 엔딩 배틀즈, 그리고 플래셔 스튜디오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슈퍼맨 타스, 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집필하면서 여러 동료들의 추천도 있었지만 제임스 건은 처음부터 슈퍼맨 감독이 되는 것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워너가 정해준 개봉일인 7월 11일이 우연하게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이기도 하고 크립톤과 스몰빌의 유산을 모두 품고자 하는 슈퍼맨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공감이 되어서 제임스 건은 그제서야 결국 감독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빠르게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슈퍼맨으론 제임스 건이 인상적으로 봤던 A24 영화 펄에 나왔던 데이비 코렌스웨트이 낙점되었죠. 공교롭게도 슈퍼맨 캐스팅 작업 중에 제임스 건이 영화 펄을 보게 되었는데 데이비 코렌스웨트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셀프캠으로 지원한 배우 중에 데이비 코렌스웨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운명이라면 운명이겠는데요. 그리하여 2025년 7월 마침내 슈퍼맨 솔로 영화 신작이 개봉하게 됐습니다. 과연 슈퍼맨은 히플라야에게 운명 같은 영화였는지 히플라야 멤버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보았을까요? 아주 힘을 엄청 줬어. 힘 줬어. 이렇게 긴 거는 오랜만에 읽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페이지야, 네 페이지.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안 쓰려다가 이게 너무 웃긴 일들이잖아요. 이게 마치 꼭 우리네 인생 같아. 뭐 하려고 하는데 딴 놈 때문에 엎어지고 나중에 음, 돌아오고 우리가 다시 찾아가고 뭐 울고 빌고 질질 짜고 맞고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네, 저는 이 펄을 봤는데 이 예. 데이빈 코렌스웨트이 누군지는 알아요. 펄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예, 근데 예, 예. 슈퍼맨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이게 덩치를 좀 많이 키우기도 했고 헤어도 다르고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그러면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우선 제임스 건처럼 슈퍼맨 명작들의 제목들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이야기의 단락별로 예, 타이틀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 오늘은 진짜 악교수네. 오늘은 악교수네, 악교수야, 아주 그냥. 아니, 그 아교수가 그 정치권에 나가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정말 제대로 된 말을 하는지는 지켜봐 주시고, 한번 어떻게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번 들어보죠. 예. 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킹덤 컴 왕국이 왔다. 이거는 이제 마크 웨이드와 알렉스 로스가 쓴 슈퍼맨 명작인데 내용과 별개로 그냥 말 그대로 왕국이 왔다.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두 개의 가상의 나라 음, 자암프로와 그 뭐죠? 무슨 해머? 보라카이 비슷한 거였는데. 보호 어쩌고 뭐 이런 거야.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그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연상시키는 그 나라와 그 아, 팔레스타인과 그 우크라이나를 연상시키는 그 두 나라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렉스 루터가 처음 데뷔했을 때, 처음 등장했을 때는 딱 그 내용이에요. 렉스 루터가 가상의 두 동유럽 국가를 싸우게 해서 거기서 이득을 음, 얻고 또 자기는 거대한 비행선, 그 왜 옛날 큰 비행선 있잖아요. 뭐 함부르크, 함센부르크, 뭐 어,
예, 알아. 비행선. 예, 거기에 타고 다니는 게 렉스 루터의 첫 등장인데 여기서 렉스 루터가 때마침 뭐 잠프루와 뭐 보라비아에 또 싸우게 하고 뭐 자기는 또 그 렉스 루터 다리가 알고 보니까 또 우주선 뭐 비행이 가능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또 아 이건 또 코믹스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우선 저는 오프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프닝이 너무 별로였어. 어, 어. 왜냐면은 차라리 이터널스가 나왔어. 막 어려운 단어들이 쭉 나와. 엄청 길고 긴 내용의 그 긴 시간대의 내용들을 쫙이 스타워즈나 블레이드 러너처럼 쭉 나오는데 근데 차라리 이터널스는 쭉 이렇게 보이니까 이 원문을 영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쭉 읽어주면 돼 있겠어. 근데 얘는 무슨 300년, 30년, 3년 3개월, 3주, 3분. 아니, 뭐, 슈퍼맨이 무슨 3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슈퍼맨이 33333 거렸다 무슨 3.3이야? 그러면서 무슨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 정보가 너무 많고, 내가 그걸 왜 스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그 알아야 돼요? 그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잖아. 근데 아, 그거 알아야지. 영화를, 이 배경을 음. 알려주는데. 이거 메타 휴먼이라는 존재가 일단 있고, 예. 막연한 세상이다라는 설정을 잡아주고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 봐. 메타 휴먼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모르고 들어갔어. 슈퍼맨 당한 거부터 시작해. 그럼 이거 어떻게 영화가 시작이 되냐고. 아니 그냥 그거를 말 안 해주고 쭉 보여주면 되지. 어차피 아, 영화에서 쭉 저스티스 갱도 있겠다, 뭐도 있겠다 하는데 아니 그리고 이미 이게 DC EU를 우리가 봤잖아요. 저스티스 리그라는 애들을 봤고 무슨 뭐 다크사이드가 있고 뭐 어쩌고 있던 거 하는 거 아니까 메타 휴먼이라는 소재를 굳이 처음부터 뭐 깔고 갈 정도로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 안 들었어요. MCU가 이미 성공적으로 이미 메타 휴먼이 넘치는 세계를 뭐 좋든 나쁘든 아무튼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나한텐 내가 봤을 땐 이 설명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정말 보여주고 싶었더라면 짧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가 쉽고 빠르게 쭉 했었어야지 무슨 300년 하고서 또 그 한 문장이 싹 사라지고 30년 전 하고 또 문장이 싹 사라져요. 나는 이건 좀 구태여 좀 구차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그리고 나는 오프닝이 아니 우선 제임스 건이 우선 이 히어로 영화의 오프닝에 이 한 줄을 그은 사람 아닙니까? 가오갤 1의 커맨 겐듀얼 음. 얼마나 좋아요. 가오갤 2 미스터 블루 스카이도 괜찮고 가오갤 3 맞아. 도 괜찮아요. 크립 나오면서 그 저희 또 운현님 또 초대 가수로 또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오프닝에서 그냥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자살 특공대의 영화입니다. 딱 선언하고 가잖아. 근데 이 영화는 우선 약해진 슈퍼맨부터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 그럼 뭐 헨리 카빌 슈퍼맨으로부터 어떤 차별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고 생각을 해. 그건 좋아. 아니, 나는 슈퍼맨이랑 친구가 되고, 이 새로운 슈퍼맨을 한번 멋지게 활약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먼저 보여줬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부터 피 터져가지고 걔한테 끌려가서 로봇들한테 막 치료를 받고 하는 모습들이 아, 이게 재미가 있나? 이게 필요한 장면인가? 난 또 왜 그랬냐면 이 영화에서 막 그 슈퍼맨을 좋아하는 팬들이 시민들이 엄청 많아요. 막 어우 음.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근데 나는 얘네들이 슈퍼맨을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메타 휴먼이 그렇게 많은 세상에 슈퍼맨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관객들한테 그걸 좀 보여줄 시간이 필요했다. 제가 음. 봤을 때 그래서 오프닝은 아 정말 제임스 건의 역대 슈퍼히어로 영화 오프닝 중에 최악이었다. 저는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야, 음. 이거 큰일 났네. 혹시 이거 챕터가 몇 개까지 있습니까? 몇 개를 준비하셨어요? 하나 지금 킹덤 컴 하나 했잖아요. 하나, 둘, 하나 있대. 분명히 5개 이상이야. 챕터는 여덟, 5개. 8개 있어요. 8개 있어요. 아, 아. 제가 운현님 이제 그 음. 조금 듣는 입장 하신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게 큰일 났다. 나는 이런 방송은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이게 오랜만에 헬레스님은 재밌게 보셨어요? 이거 아교수가 왔네. 이거 오랜만에.
이거는 그냥 아 교수한테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이렇게 어, 화가 나 있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은 야, 이게 앞에 오프닝 나레이션부터 이렇게 걸고 갈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어, 저는 환호할 만한 영화라 생각했고 저 어, 퇴근 후 판독기가 진짜 200% 발동해서 진짜 피곤한 상태로 봤거든요. 예, 그쵸. 또 근데 저희는 또 알죠. 그 나레이션 나오자마자 잠이 깨는 거야. 사실 어, 너무 과감한 오프닝이거든. 이게 음, 어, 영화 공부를 하면은 영화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때 어떤 설명을 하는 방식을 정말 많이 알려줘요. 뭐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음, 대사로 한다, 아니면 영상으로 한다, 뭐 비유적으로 음, 한다. 그걸 맨 마지막에 알려주는 게 자막으로 한다야. 그냥 음, 자막을 띄워버리는 거야. 길게. 음. 그 스타워즈 오프닝처럼, 스타워즈 맞아요. 오프닝처럼, 근데 음, 운현님이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게 너무 하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나레이션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영화 같지도 않다 생각해요, 저는. 너무 막, 그래서 사람들이 안 써요. 왜냐면 그 방법을 쓰면은 저 새끼 연출로 안 되니까 자막으로 대신하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다 안 써. 퉁치네? 어, 퉁칠라 그러네? 뭐 이렇게 어.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시를 스타워즈밖에 못 드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그치. 그 짓을 하면 스타워즈 따라했네 소리 다 들으니까. 근데 제임스 건은 아니지. 강단이 있는 거야. 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거 보자마자 봐라, 요씨 하면서 봤어. 난 잠이 딱 깨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내용은 더 들어가면서 해보겠지만 나는 이제는 제임스 건은 영화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의 수준은 이제 아니고 얼마나 위대해지냐의 수준이라 생각해. 그런 점에 어, 있어서 이 영화는 아쉬워. 그러니까 음, 영화는 잘 만들어, 제임스 건은 이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영화를 잘 만드는 거에서 이제 제임스 건은 만족하면 안 돼. 더 음, 잘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 평가를 하자면 분명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가 맞아. 근데 상대 평가를 하자면은 잘 만들었나 싶은 거야. 어떤 영화 상대 평가를 하자면은 제임스 음, 건의 이전 작품들과 상대 평가를 했을 때 말이야. 내 기준에 있어서는 재미는 더 수스커보다 못해. 음, 신박함은 가오갤 1보다 못해. 뭉클함은 가오갤 3반도 못해. 근데 음, 음, 심지어 친부가 이상하고 양부가 올바른 거는 또 가오갤 2에서 했던 건데 또 따라 똑같이 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제임스 건이 팀무비만 하다가 슈퍼맨에 되게 집중해서 뭔가 제임스 건의 색깔을 많이 뺀 것 같기도 해. 슈퍼맨 영화로 음, 좀 해보려고. 그런 노력도 음. 느껴지는데 그게 또 악수를 둔 것 같기도 한 게 제임스 건은 사실 변칙이 장기잖아요. 사파. 그래서 좀 약간 사파야, 사파. 그렇지. 정파가 아니란 사파 말이에요. 수장. 사파의 수장 이게 같은 뭐 느낌이야. 사파수장이야. 이상한 거 해야지. 거기서 와 하면서 내가 박수를 친단 말이야. 근데 음, 이 슈퍼맨이라는 아이콘 때문인지 그런 걸 좀 못했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맨날 생각하는 약간 그 슈퍼히어로 영화로서의 어떠한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음, 뭔가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의 공식 같은 답지가 있고 그거를 맞춰서 만든 영화 같아. 그러니까 이 쓰건의 변칙이 안 느껴지니까 좀 심심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내 음. 기준에는 쓰건 스타일을 내가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는 느낌이야. 제임스 건이 맨날 나와서 매주 하던 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네. 영화에서. 어. 근데 이게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MCU 평가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페이지 1, 2, 3 때 매번 똑같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똑같은 걸 매번 잘하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다. 근데 아이, 제임스 그럼. 건은 이 똑같은 걸 계속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하다고 봐줘야 될지. 이게 나는 사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걸 좀 정하고 싶었는데 이거 음. 지금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이거는 아 교수의 분노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고 아니, 또,
얘기하다 보면 정해질 수도 있죠. 저도 그런 고민이었으니까.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팬이나 덕후로서는 정말 박수 칠 만한 영화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과는 너무 비교되게 만족스러워. 근데 음, 시네필로서는 아쉬운 영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기대치가 너무 올라갔는지 제임스 건에 대한 그 네임 밸류에는 좀 아쉬운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실망이 많이 들었고 분노도 많이 했고 그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제임스 건의 영화치고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네.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네. 2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희 1부 끝나가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Stay tuned, cause we will be right back. 히바! 히바! 히바!